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8월 27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발표가 되면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1% 이상 하락을 마감을 했고요.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밤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은행 오늘 금통위에 금리 동결이 있었고요. 기준금리 0.5%로 동결이 있었고, 하지만 성장률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원래 마이너스 0.2%였는데요.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태풍 바비가 북한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소멸로 반사수의 기대감에 상승했던 비료랑 폐기물 처리 관련 주들이 색실현도 있었고, 일단 코스피는 일단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257억 원, 기간은 4,726억 원. 이 물량, 기간 물량을 개인이 거의 다 받았고요. 외국인 장중에 매도 물량을 걷어들이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수급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보면은 사실 거래소 대금 마이너스 245억이지만 전기전자 업종 1,600억을 사면서 나머지 업종을 팔면서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뭐 장중에 3,800억까지 사는 걸 보였었는데 종가 기준은 2,700억 정도 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이 800억 정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사실 업종별 지수까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거래소를 보면은 종이목재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하는 투심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시장 종합도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은 149 종목, 하락 종목은 725 종목, 상당히 투심이 안 좋았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331개의 종목이 상승했지만 하락이 3배 가까운 972개의 종목으로 하락이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종목들 보면은 시가총액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학, 시가총액 5위 종목 중에서 하이닉스랑 네이버, LG학이 올랐고요. LG학은 2차전지 관련주로 계속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랑 NC소프트, 뭐 네이버도 언택트 관련주죠. 거기에 삼성 SDI는 2차전지 관련주.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보시다시피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 언택트 관련주 아니면 2차전지가 강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지수 등락은 서비스업과 종이목재 상승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스피 거래대금은 14주, 15주 내로 계속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20조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치, 역대 20조 원을 코스닥 시장이 거래된 적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것은 결국 유동성, 어제 얘기드렸던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 특히 IT 회사들 재택근무 도입 확대 소식에 원격 근무 관련주들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뭐 비트컴퓨터 같은 그런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비트컴퓨터가 오늘 13% 오르면서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연출했고, 지난번 고점 15,600원을 거의 넘길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언택트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잭슨홀 미팅에 그리고 연준의 파월 의장 연설 대기 속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본이 마이너스 0.3%, 대만이 0.2%, 홍콩이 0.8%, 중국은 소폭 플러스 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좀 살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서는 아시아, 일본, 대만, 홍콩이 전부 다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됐는데요. 이것보다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 하향 조정한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한은의 성장률 하향 조정은 결국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3, 4분기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세도 느릴 거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19의 국내 감염 재확산으로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금통위가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고 연준이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춰지면 내년에 낙수 효과로 뭐 내년에 경제 성장률 2.8%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에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지금 경제 전망이 매우 안 좋고 실물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다시 한번 수급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310.8에 그 선물 9월물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311.38로 마이너스 2.81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와 코스닥 개인이 수급에 워낙 강했고요. 외국인은 거래소는 좀 관망하는 모습, 오늘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았고 거래소가 기간의 매물이 상당히 두터웠던 점. 근데 선물 동향을 보면은 이쪽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외국인의 선물 시간대별 동향인데요. 장 막판에 무려 4천 계약 가까이 금액적으로 치면은 약 3천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끝났습니다. 오전 한때 10시와 12시 사이를 보면은 선물을 마이너스까지 금액을 돌렸다가 결국 장 막판에 오전 한때 최대치 대비 거의 5천억 가까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물 옵션 시장에서 방향성 베팅에 대해서 지수 하락보다는 위축을 바라보면서 현물도 그렇게 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거래 코스닥이 20조 정도의 거래 금액 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역대 최대죠. 오늘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21선에 음봉으로 좀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추세는 5일선은 21선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나쁘지 않습니다. 21선 밑골이 달면서 오늘 약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 일부 강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수급이 상당히 모이면서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그런 관련성 이슈로 시가총액 뭐 5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네이버가 대표주 대장주 중에 많이 올랐고요. 재택근무주 섹터 보시면은 평균 상승률 16%, 알서포트, 뭐 이제 소프트 캠프, 제이시언, 도준 비전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알서포트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쪽 섹터 보면 네트워크 통화, 교육, 온라인 교육,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터 전부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살펴볼까요? 뭐 업종별로 살피는 거에 대한 관심은요. 사실 제가 많이 관심 갖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인데 전기차 수소 관련주들 오늘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넥슨이 17%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인터루킨 7이 코로나 중증 환자의 안정성 효능 확인 소식이 이제 퍼지면서 수급이 상당히 쏠리면서 좋았고요. 일부 종목 뭐 앞서 말씀드린 언택트 관련주 유비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에서. 메모리 업종 전반적으로 전부 약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약세였고요. 비메모리 그리고 통신 업종 전부 약세 가운데 카카오페이지가 대주주인 DNC 미디어죠. 이제 만화 웹툰이죠. 웹툰 플랫폼 기업이 오늘 또 신고가를 내는 그런 기염을 보여줬습니다. 뭐 종목은 사실 최근에 결국에 주도주는 헬스케어랑 메모리, 비메모리, 즉 헬스케어 IT 업종에서 계속 주도주가 확산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종목 중에서는 헬스케어 IT 위주로 저는 볼 거고요. 제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닌 업종들도 점검을 하겠지만 제가 특별하게 스터디를 못하는 이상 많이 안내는 좀 못 드릴 것 같고, 그 다른 업종에서 혹시 투자하신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으면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다 살펴봤고 오늘 9월물 옵션이 312 정도가 양압을 끝났고요. 12.32에 끝났습니다. 콜 312 콜이 5.3, 312 푸시 7.02로 푸시 좀 우세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옵션 미결 현황을 보면은 콜, 풋 어느 쪽도 늘어나는 모습이 없었고요. 미결이 빠지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기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희소식이 있었죠. 우리 주린이와 개토들을 위한 희소식. 공매도 전 종목 6개월 연장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사실 일전에 뭐 거래소의 대형주들을 공매도를 재개하고 코스닥은 이제 연장한다 뭐 이런 여러 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 종목을 아마 최근에 코로나 확산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 주식 차트죠. 카카오 같이 볼까요? 카카오 오늘 또 신고가를 냈죠, 역대급. 요새 오늘 코스닥이 아까 거래대금 20조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많이 오르기 힘든 주식. 자, 카카오가 시총이 얼마입니까 지금? 36조입니다. 제가 연초에 봤을 때 12조였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 LG화학 2차전지가 53.7조, 그리고 네이버가 55조. 네이버가 LG화학을 앞섰죠. 그 50조짜리 시총들이 하루에 뭐 이렇게 4%, 뭐 6%, 어제 LG화학이 6% 넘게 올랐었으니까 가볍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유동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주식시장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인 성향입니다. 근데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서 낚시를 잡는 사람이 그러면은 낚싯대를 강가에 띄어서 고기를 잘 잡냐? 개인 투자자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장이 분명히 유동성 장세로 지수가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았지만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좋은 종목들은 가고 있지만 지금 이 차트를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게 코로나 때 뭐 13만원짜리가 지금 33만원 네이버가, 그리고 카카오가 그 12만원짜리가 역시 40만원, 약 3배 가까이 대형주들이 올랐는데, 자, 많이 오른 종목들 개인이 잡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유동성 장세로 금, 그리고 비트코인, 금은 일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자산들이, 특히 위험 자산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동안 더 그럴 것이라 예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랠리가 결국에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제외하고서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거품이 꺼질 것이냐. IT 버블 때처럼 지금 나스닥이 벌써 만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12,000 가까이 갔거든요. 물론 그 나스닥을 올린 견인의 역할은 국내 증시에 지금 카카오, 네이버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처럼 미국 주식도 아시다시피 아마존, 구글, 뭐 애플,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일부 종목의 그런
뭐 넷플릭스가 어제 12%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S&P 500이나 다우지수보다 강한 것이 사실이고요. 주식의 경우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미국 쪽에서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국내 증시에서는 분명히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주들 사이에서도 그 코스닥이 특히 강한 종목들 IT나 헬스케어에서 뭐 앞서 아까 말씀드린 제넥신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의 시총 오늘 셀트리온을 제쳤는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유동성의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전지 주식에서는 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바이오 중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 역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1등주에만 투자할 수 있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또 주린이들, 개투들은 가격이 비싼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우리부터 저는 더 사도 된다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전고점이 2만 달러를 향해 움직일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유동성이 제가 느끼기에는 10년도 아니고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 2008년 때는 급락한 이후에 가격을 회복하는 가격 그런 레인지였다면 지금 시장은 코로나 때 가격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코로나가 어제 말씀드린 가속화 그런 기업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즉 그런 역할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금리가 연준이 언제 올릴 것이냐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야 되는 쉬어야 될 때를 알려줄 텐데 지금 당장의 기축통화 엔화, 유로와 달러 그리고 제일 강력한 달러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헤쳤는데 그 부분을 쉽게 다시 정상화하기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 부채가 가장 많은 주체가 그들 각국의 정부이기 때문이죠. 채무자가 정부인 부채가 많은데 금리를 여기서 올린다는 것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요새 PER, PBR 이런 기본적인 주식의 가치 말고 PDR이라고 뭐 드림 가치 이런 것들에 희망을 품고 미래를 기대하며 거품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저는 동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부 최근의 시장의 동향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감성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에 이런 게 또 있었어요. 다우지수의 터줏대감의 엑슨모빌이 퇴출된다. 미국 증시 세대 교체된다. 결국에는 2000년대 전세계 에너지 업계의 시총의 1위를 차지했던 엑슨모빌이 단순히 유가 하락을 통해서 이번에 시총에서 다우지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이미 사우디 아람코 상장에 밀려 시총 2위를 차지했었는데 결국엔 다우지수 위원회에서 8월에 이번에 엑슨모빌 퇴출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엔 최근의 트렌드는 전기차, 자율주행, AI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한 2년 전부터 주식시장에 꿈을 주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업종이 워낙 강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기업이 시총 결국에는 상위권을 차지하게 이미 됐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논란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유동성에 그리고 시장의 어떤 기술의 패러다임의 핵심의 변화를 읽으시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 맥락의 가장 중요한 꼭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8월 27일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강한 종목은 강했다 핵심이었고요. 한국은행에서 성장을 하향 조정은 이미 예상됐던 바가 아니었나 생각되면은 주도주가 꺾일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은 여전히 없다고 판단되고요. 코스닥 시장이 20조 거래대금 차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저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코스닥 내에 주도주를 잘 매매해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그런 퀄리티의 마감 분석과 함께 종종 앞으로 이제 종목 분석, 핫종목 분석과 여러가지 컨텐츠로 찾아뵙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로 여러분께 좀 더 부의 창조를 그런 도움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꼭 부탁드리면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